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호환 미로. 근데 이 호환 미로는 이름마다나 우리를 미로를 헤매게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미로를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재미난 사람인데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미로도요. 미로가.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0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요 시작되는 그런 화가들은 20세기의 화가들은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기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자, 여기서 우선 호환 미로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사람은 이상하게 신경쇠약에 걸려 가지고 저기로 들어가요. 그 어디냐면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와서 화가가 돼요. 대개가 여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개 화가가 되는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서 화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림은 정신증을 치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호환 미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완벽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초현실주의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샤갈은 엄격한 의미에서 초현실주의라기보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입체파에 더 가깝습니다.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것을. 그런데 이 호환 미로는 그야말로 무엇이냐면 초현실주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초현실주의 활동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야수파에서 시작해서 초현실주의에 입문하고 초현실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그 기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점점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름답게 우리를 미로로 향하게 하는 해독할 수 없는 기호와 부호가 나타납니다. 기호와 상징이 막 나타나요. 그런 것을 이제 일생 동안 계속 하는데 그러다가 무엇이냐면 다른 조각도 하고 이 사람은 다른 뭐냐면 판화도 하고 이런 기념물도 이 사람이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현실주의라는 이름에 걸맞는 미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초현실주의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죠? 초현실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딱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초현실 그러면 초월적인 현실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고 말이죠. 아주 미지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 초현실주의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그 반대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무의식이 계속해서 어디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계속 뭔가를 보냅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 가는 것. 오케이? 그것을 자동기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의 자동기술법은 바로 초현실주의가 자동기술법으로 나타난 거고, 그렇다면 초현실주의 그림은 뭐냐면은 이것에서 무의식적인 욕망과 거기서 내보내는 이미지들,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이미지라든지 그러한 이미지들을 그냥 생각 없이 그것을 비판함이 없이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붓가는 대로. 이것이 초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해서 저쪽 종교적인 저 피안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뭐냐면 심리 깊숙이에 있는 무의식과 무의식적 욕망, 잠재의식이 뭐냐면
무엇으로 출몰을 해요? 바로 의식에 출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식에 출몰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적는 것, 그것을 자유연상에 의한 자유자동기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꿈속에서 보는 이미지 같은 것은 굉장히 뭐냐면 검열과 도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초현실주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뒤샹을 할 때 했듯이 다다 1910년서부터 1918년까지 다다이즘이 이제 주류를 잡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나타난 초현실주의는 다다를 이어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현실주의의 선구자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시인인 브루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브루똥이 초현실주의를 이끌기 이전에 브루똥도 다다이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가 브루똥이 초현실주의 헌장을 만들면서 초현실주의를 재창합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는 완벽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헌장이 있어요. 초현실주의 헌장. 그것이 브루똥이 작성한 거예요. 브루똥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것에 따르면은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과 꿈 이론 같은 것을 그대로 쓰고 또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추종하는 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 그대로 추종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쫙 보니까. 자, 그렇게 그리면 그림이 안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요게 마티스의 야수파적인 그러한 원색적인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속말로 하면 야리꾸리하죠. 야리꾸리하죠. 그게 이게 야수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단지 좀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미로도 여러 유파에게서 저기를 받았지만 그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 스타일로 자꾸만 그리기 시작하고 이미 초창기부터 자기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비교를 해보면. 자, 넘어갑시다. 이거 뭐 초창기는 전부 야수파적인데 여기서는 약간 자유연상이 가미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노르스위드, 이건 프랑스 말입니다. 이건 북쪽, 남쪽이래요. 북남이라는 뜻이에요. 북남. 오케이? 북남. 이게 있고, 여기에 책이 하나 있는데, 괴테의 책이에요. 괴테. 이게 두꺼게. 그 다음에 여기 화병이 있고, 여기 새가 있어요. 꽃이 있고. 뭘까요? 여러분들 자유연상을, 이 사람은 생각이 따라 나가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괴테에서 이것은 역 이름일 것 같고 가위 연필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오케이 갔는데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이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자, 이러면서 약간 여기서부터 자유연상에 의한 일종의 생각나는 대로 그리기가 여기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약간 뭔가 빠른 움직임이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약간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서 굉장히 이게 움직임 색깔의 색의 그 색칠이 움직임을 느끼게 바람의 회오리를 느끼게 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현상을 따라가는 일종의 속도를 말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자기 스타일로 막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소녀의 초상화예요. 무슨 우주 소녀 같죠? 요즘 나오는. 자, 왼쪽도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건 야수파적이고 야수파적이면서도 여기가 뭐라 그러니까 요 책상 있잖아요. 테이블이 막 삐뚤어져 있어요. 요것은 세잔적인 일종의 입체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어두운 게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약간 고흐의 초기 그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빠른 속도의 그런 그 연상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그림이 확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해졌어요. 서 있는 나무 완전히 무엇이에요? 로봇처럼 그렸죠. 이게 부품처럼 하박근, 상박근 해가지고 이게 다 부품처럼 말이죠. 조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렸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듀샹의 기계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노새가 있는 야채밭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그 영화가 있었는데 무슨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주인이었다가 갔다가 오니까 이미 딸이 엄청난 과학적 업적을 내세우고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간이 뭐냐면 밭이 하늘 위에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케이?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공간을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막 하늘과 이게 뒤섞여서 묘한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초현실주의적에 의한 것의 재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본격적인 초현실주의가 나타납니다. 초현실주의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간단하게 딱 얘기합시다. 제가 초현실주의를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뭐냐면 현실 너머의 저 종교적인 천국과 같은 피안의 세계를 그리는 게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우리 의식 밑에 잠재해 있는 깊이 잠재해 있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쓰는 것이 초현실주의다. 그런데 그 신호는 대충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형되어서 나타난다. 오케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도록. 그럼 왜 변형되어서 나타나느냐면 무의식적인 욕망은 원래의 형태대로는 의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의 검열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형태로 변형, 왜곡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만 게 뭐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발굽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말발굽이 있어야 될 요 땅 속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땅 속을 갖다가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무의식적 깊이 숨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낼 때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대신에 무엇을 그렸어요? 일종의 말발굽처럼 그렸어요. 이 사람은 벌써 이렇게 뛰어넘는 겁니다. 자유현상에 의해서 나무의 뿌리는 말에 있어서 말발굽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리 끝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광이에요. 광을 벽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벽을 터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뭐냐면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변형시킨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파란 하늘입니다. 이 블루는 제가 여러분들 블루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천차만별의 블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 학기에 다루지 않지만은 이브 클라인이라고 하는 현대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화폭을 캔버스를 파란색으로만 칠해요. 그래서 그것을 클라인의 블루라고 합니다. 클라인의 블루와 미로의 블루는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1학기 때 했던 라파엘로의 블루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각의 화가들이 그 독특한 자기 색을 창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블루는 뭘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중해
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짜 지중해의 한울이 이렇습니다. 지중해의 한울이. 자, 넘어갑시다. 자, 요 다음 작품이에요. 자, 다음 작품. 자, 왜 이렇게 어수선해? 그리고 이상해요.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나무예요.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이게 나무의 이파리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요. 눈. 아, 그러니까 나무의 나뭇잎에 가지가 막 가지에 나뭇잎이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 그리고 그것은 나무의 무엇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얼굴.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중간쯤에, 줄기 중간쯤에 요게 뭐예요, 요게? 귀. 아, 귀가 달린 나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건 비마예요. 비마.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말이에요. 요거 성서에 나오는 겁니다. 성서에 비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요소들을 떼와서 그것을 결합시켜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이게 뭘까? 이게 요 부분요. 이게 나물까? 이게 뭘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팔 같기도 하고 요게 얼굴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것을 갖다가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꿈에서 본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의 꿈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꿈에서 본 듯한 그런 형상들을 그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초현실주의적이에요. 자, 거기다가 요번에는 주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 노란색입니다. 아, 아까는 미로의 블루였는데 요번에는 노란색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카탈로니아의 풍경이에요. 카탈로니아의 풍경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요게 뭘까요? 요게. 아까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여기에서 나무에서 요게 눈이었죠? 눈이었어요. 자, 여기도 눈의 위치에 가 있어요. 각이 있긴. 그럼 이게 몸통이에요. 요게 뭘까요? 요게 하나의 줄이. 요게 선분이. 요게 날개입니다. 날개를 그대로 선분 하나로 그어버린 거예요. 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제 대상의 사물이 선분으로 축약되면서 점점 기호화되기 시작합니다. 기호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호화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그거부터 좀 해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새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발 하나를 엄청나게, 이게 발 하나인 사람, 그러니까 발을 하나로 압착하고 엄청나게 크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머리예요. 머리에다가는 점을 하나 딱 찍으면서 눈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요게. 이게 팔입니다. 팔이자 창이에요. 오케이? 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요약돼 가지고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던지는데 여기서 이게 새예요. 새는 또 압축이 됐어요. 몸통 하나를 하나의 선분, 날개를 활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벼슬을 달았는데 벼슬은 강조해요. 크게. 마치 사람 발을 강조했듯이. 그래서 여기 벼슬 파란색을 칠해요. 얼굴은 부리는. 요거 꼬리예요. 요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새인데 화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치 창처럼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과 대상이 점점 선분화하면서 점점
축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마티스도 그랬을 거예요. 마티스도 선분 하나를 가지고 춤추는 댄서의 그런 어깨서부터 다리까지 내려오는 곡선을 딱 하나로 그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어디가 한울이에요? 여기가 한울이에요. 한울. 요건 지금 밤이에요. 밤에 밤바다예요. 까만 바다. 요거 노란 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모래예요. 모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이런 기법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고갱에게서 생테티즘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면을 그냥 한 색으로 딱 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호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이게 여자예요. 여잔데, 잘 보십시오. 여잔데, 이게 누드예요. 여잔데, 몸통이 뭐처럼 생겼어요?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고기가 뭐냐면 물 속에서 떠다니려면 유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슴이 나온 일종의 물고기예요. 이게 물고기. 그 다음에 그 위에 눈이에요. 그럼 요건 뭘까요? 요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조할 것과 축약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막 뒤바꿔가면서 이거는 일종의 어쩌면 스카프일지 모릅니다. 스카프. 오케이?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축약되고 이렇게 과장됐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볼 때 이게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호화된다는 것은 상형 문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형 문자 아시죠? 이러한 형상에서 점점 이 글자가 돼가는 거예요. 글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새예요. 아까 요 새죠. 요거 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기호화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뒤돌아가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다 기호화되는 거예요. 점점 어떤 하나의 선입니다. 이게 좀 누워있는 어떤 여인인 것 같아. 누워있는 여인이고 머리고 여기에 스카프고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저기만 밖에 안 썼습니다. 오케이? 자, 보입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무엇이냐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게 어릿광대의 사육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육제를 잘 그렸던 사람이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브리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리겔의 이카로스의 추락 그거 보셨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육제를 잘 그렸어요, 그림을. 근데 이 사육제인데 브리겔의 사육제랑 비교를 하면서 할 필요가 또 없을 정도로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어수선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막 떠들고 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장난감도 있고, 오케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대상이, 사물이 점점 선분이나, 오케이? 그런 것으로 축약되거나 또는 무엇이에요? 다른 형태로, 결합이 돼가지고 동일시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또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장적으로 어떤 것을 크게 그리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요게 손입니다. 손이니까 요 까만 요것은 무엇이냐? 팔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팔이라면 요것은 하얗게 이렇게 뱀처럼 올라가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몸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뭐요? 뱀 같은 여자겠죠. 이게 뱀 같은 여자가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꿈속에서 뱀 많이 꾸죠? 뱀꿈. 춤추는 겁니다. 춤추는 거야. 아주 몸이 그냥 유연하게. 그러니까 욕망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사다리를 많이 그려요. 사다리. 그러면 여기 기독교 신자들 많이 나와요? 기독교 신자들 아마 70%는 될 겁니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야곱의 사다리예요. 이게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계단이라고. 야곱이 그런 꿈을 꿉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 악보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로는
칸딘스키가 말하는 음악성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칸딘스키의 음악이 잘 정돈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야? 락큰롤이에요. 락큰롤. 오케이? 락큰롤 또는 재즈 이런 풍입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낮잠이에요. 나는 이 낮잠이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이야, 낮잠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 수가 있을까? 그럼 선생님은 이 그림이 어디가 낮잠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낮잠인데 여러분들 형상도 낮잠 가는 건 자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우선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건 이 옅은 파란색입니다. 여러분들 낮잠 자다가 깨어나 본 적 있습니까? 낮잠 자다가 딱 깼는데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너무너무 밝아서 내가 별천지에 와 있는 듯한, 이렇게 아주 새로운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눈이 부시게 밝은 달이에요. 이렇게. 눈이 부시게 하니까 또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아까 미로의 블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정주라는 시인은 이렇게 했어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들 이 미로의 이 파란색을 보면서 그리움이 안 떠오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더 살아야 되겠군요. 예. 자, 이렇게 더 살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쪽 보다. 이게 서커스에서요. 그럼 샤갈의 서커스와 잘 보십시오. 이야, 정말 저는 샤갈의 서커스와 이 미로의 서커스 중에서 한 작품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한 작품만 고르라면 전 이 작품을 공짜로 갖겠습니다. 공짜로 줄 리도 없겠지만, 자, 그럼 왜 선생님은 이 그림이 그렇게 위대한 적이냐? 여러분들 잘 보시죠. 여기 손가락이 크죠? 그런데 이 선이 머리통을 나타내는 선인데 삐뚤빼뚤해요. 마치 삐뚤빼뚤한 팔이 머리통으로 연결돼요. 이게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릿광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오케이? 전체가 어릿광대처럼 보이는 데다가 색깔의 배합이 기가 막혀요. 오케이? 뒤에 주황색에다 파란색과 여기가 노란색이 여기 포인트로 있는 것이 아주 재밌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에 까만 점이 있는데 까만 점에서 무엇이 나와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이 서커스에서 이 낮잠, 그리고 낮잠에서 여기 굴렁쇠가 굴러가는 게 참 재밌어요. 요 굴렁쇠가 바람에 마치 솜털 날리듯이, 여러분들 바람에 목화꽃이 날리는 목화 솜이 날리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목화 생산을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제 그 앞에 밭에 목화밭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목화를 따면서 넣는데 바람에 막 하는데 너무 가볍게 정말 땅바닥을 굴러갑니다. 마치 그거와 같아요. 굴렁쇠. 자, 요런 것들의 이것이 바로 미로의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은 그 웃음 짓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거 보시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바탕은 미로의 블루의 바탕이에요. 미로의 블루의 바탕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형상 중에서, 또는 인간이 아니어도 돼요, 세 명의 어떤 형상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탁탁탁 얘기해요. 여기 봅시다. 요 사람은 뭐예요? 코밖에 안 보여요. 코가 하얘. 코가 커.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요? 약간 피노키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릿광대 서커스에서 피에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럼 요건 뭘까요? 요거 콧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여기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에 눈입니다. 요게 또 사람이에요. 사람.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인 것이 의식으로 올 때는 이렇게 변형되면서 강조될 것이 강조되고, 뭐냐면
대체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 대체되고 그리고 변형되면서 오는데 그러한 꿈에서 나타나는 형상들을 자기식으로 이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독창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달을 향해 짓는 개예요. 이것도 뭐 말도 못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추천을 할게요. 여러분들 까만 색에 까만 바탕의 옷에다가 특히 여학생들이요. 여기 계단 사다리의 왼쪽 사다리에 요 색깔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에서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오케이? 요런 바탕에 스카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 개입니다. 까만 하늘에 여기 턱에다가 싹 뭐예요? 주황색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개가 마치 장난감처럼 됐어요. 거기다가 입이 약간 벌리니까 달을 향해서 짖는 것 같아요. 근데 달을 잘 보세요. 달이 일종의 초생달인데 요쪽에 빨간 점이 찍혀 있고 요쪽 아래쪽은 노란 점이 찍혀 있어요.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화한 것이죠. 여성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조화가 밤에 달을 향해서 개가 짖으면 무섭습니다. 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건 너무나도 뭐냐면 너무나도 그러니까 막 기분 좋게 이렇게 나라도 가서 그냥 저렇게 짖고 싶은 느낌이 납니다. 이게 풍경이에요. 이것도 다른 여기 요런 점선으로 무엇인가 제가 보건데 파리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제가 파리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회오리 바람으로.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네덜란드의 실내예요. 이 두 그림 다 네덜란드 실내인데 1, 2예요. 여기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머리통이 이만하고 눈에다가 다른 걸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은 대머리인데다가 머리카락 서너 숟갈 했는데 그리고 다리 같은 것은 몸통 자체가 뭐예요? 기타예요. 몸통 자체가. 그러면서 이것을 배치했는데 칸딘스키와는 전혀 다른 형태에서 전혀 다른 그런 그 스타일로 추상화되면서 제가 보건대는 칸딘스키보다도 훨씬 더 색이 저는 미로의 색이 더 마음에 듭니다. 미로의 그 색감이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뭔가 닭이나 이런 하나하나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 전체가 뭐냐면 마치 장난감 놀이. 그러니까 장난감의 성에서 장난을 노는 어른도 아기가 되고 그러한 실 인테리어 같다 이거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달팽이 여자 꽃 별이에요. 그럼 여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달팽이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여자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별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그러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에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으로도 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서 저기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여기도 여자고 요것도 여자의 유방 같고 그리고 꽃이 뭐 어떤 게 꽃인지 하여간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요런 게 쓰여 있습니다. femme 이게 프랑스 말인데 여자라는 말입니다. étoile 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fleur 꽃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 사람이 무엇이에요? 그림을 점점 그리는데 대상을 어떻게 해요? 기호화하고 상형 문자화하면서 자기가 일종의 기호를 창조해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무엇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예 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이 글자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가 문자로서 그림의 형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점점 상형 문자화되고 그런 글자는 점점 다시
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림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가 뭐냐면 아주 부드럽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카르고라고 달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밀즈 부인의 초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서 막 웃어야 됩니다. 깔깔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깔깔 웃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이게 유방이에요, 유방. 유방이 팔과 요게 팔인데 팔과 겹쳐져 가지고 유방이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팔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요게 엉덩이에요, 엉덩이. 배가 볼록 나왔어요. 요게 치마의 저겁니다. 그런데다가 요런 것들이 싹 넣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남근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코믹하게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웃기게 만든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유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방. 이게 회화, 유방. 그 다음에 다리, 이게 여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전체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요것이 뭐야? 팔이에요. 팔이 날개가 됐어요. 날개. 이게 날개가 되면서 점점 상형화돼요. 상형 문자화돼. 그러면서 이게 뭐지? 뱀처럼 생기기도 하고 용처럼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공작처럼 같기도 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서커스. 그런데 날짜가 적혀 있어요. 10월 30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1937년 10월 30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50자가 쓰여 있는 거로 봐가지고 이 사람 50세에 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이 몇 년생이지? 한번 볼까요? 93년생이니까 50년은 안 됐구나. 37년이니까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이것을 봅시다. 배설물의 산을 앞에 한 남녀. 제목도 괴상망측해요. 제목도 완전히 도착증적이에요. 도착증적. 그런데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가 산이에요. 산은 노랗게 그렸어요. 저쪽 하늘이 밤 하늘이에요. 하늘. 그 배경으로 남녀가 있어요. 근데 남녀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렸어요. 팔을 갖다가 이렇게 선분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도 그렇고, 남자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고, 여자는 깃을 이 뒤에다가 빨갛게 달고 있고, 그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남근이 있습니다. 페니스. 오케이? 그리고 여자도 여기에 그 질이 있고요. 이렇게. 요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갛게 하고 빨간색과 까만색의 요 주홍색과 까만색이 굉장히 뭐랄까 에로틱해야 되는데 에로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씩 미소를 짓게 만든다 이거지. 색의 배합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을 마주보고 있는 여자와 숙회예요. 여자는 어디 있고 숙회는 어디 있는지, 이게 여자래요, 여자. 이게 숙회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달이에요. 달이 이렇게 사람에 붙으면서 귀가 돼버렸어요, 귀뿔. 그런 식으로 막 여기 어깨에서 팔이 자라고, 요게 막 배치를 아무렇게, 이런 것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꿈에서 볼 수 있는 변형된 형태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샤갈은 꿈 같은 행복했던 시골 고향의 마을을 전경을 그렸다면, 이 사람은 실제 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형된 형상들을 이렇게 자기의 색감과 이용해서 그렸다. 근데 여러분들 혀가 이렇게 하고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정말 재밌죠? 웃기죠? 웃기. 자,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로가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목도 이런 시험 문제를 나오면 제목을 못 외워서 쓰겠죠? 하나의 별이 흑인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다. 야, 되게. 그럼 이게 지금 별이 흑인 여자의 가슴을 애무하다예요. 이게 제목이에요. 별 하나가 흑인 여자 한 명의 가슴을 애무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애무하는 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어딘가 찾아보면
그것을 갖다가 추상화시키고 변형시켜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이 프랑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말이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윈느 에뚜알르 까레스 르생 뒤느 네그레스. 이게 프랑스 말인데 하나의 별이 흑인 여자의 젖가슴을 애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왜 써놨을까요?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대상과 사물이 점점 상형 문자화하고 문자를 갖다가 그림 속에 넣으면서 그 문자의 형상 자체를 이용하고 있다. 오케이? 그림의 소재로.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 이 문자 이걸 보면서 뭐가 됐습니까? 까만 바탕에 하얀색이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은하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하수. 오케이? 은하수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여기 사다리가 또 있네. 야곱의 사다리. 그럼 요게 빨간 것은 뭘까요? 요건 심장일 겁니다. 아마 여자가 이것이 여자일 거예요. 이게 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자의 가슴, 여자의 치마.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까만색 바탕에 주홍색 스카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포인트를 주홍색으로 준 까만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미로의 색감을 여러분들은 10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별빛 아래서 머리를 빗는 황색 겨드랑이, 겨털이 황색이랍니다. 황색 겨드랑이 털을 가진 여인. 제목도 길기도 하지만 괴상망측한 황금 블론드 황금 털 머리털이 아니라 황금 겨털을 갖고 있는 뭐예요? 여인이래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뭐냐면 이 까만 점들이 우리가 하늘의 별들은 뭡니까?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빛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꾸로 가져간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얗게 빛나는 것에 까만 칠을 한 거예요. 까만 칠을.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별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다리좌 뭐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여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까 요 전에 보았던 그림들이 그렇지 이렇게 머리카락을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머리털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털이 5개 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5개나 6개, 오케이? 5개나 6개로 그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요거.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자 봅시다. 이게 한 마리 새의 비행에 둘러싸인 여자예요.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자를 찾아라. 그리고 뭐냐면 새를 찾아라.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찾을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그러나 이게 눈입니다. 눈. 그 다음에 여인. 아까 우리가 여인을 갖다 누드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물고기처럼 그렸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처럼 그렸는데 요런 것들이 아마 여자의 몸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 전체가 하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이 서로 별자리를 만들면서 이런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것은 조금 다르죠. 이것은 주황색기가 난다면 이것은 약간 녹색기가 나는 이것입니다. 연인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알려주는 한 마리 아름다운 새. 제가 본데 새는 안 보이고 여기 호랑이가 보여요. 우스꽝스러운 호랑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축약이 되면서 선분이 나가요. 선분. 오케이. 가느다란 선분이에요. 가느다란 선분. 자, 여러분들 즐겨보십시오. 가느다란 선분들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도형.
요 도형에 주목하십시오. 아까 심장이라고도 했고 태양이라고도 했는데 요것이 둘 눈입니다. 이게 사람 두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고 요거 발이긴 한데 이게 여자예요. 여기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과 함께 그리고 이 제목과 함께 이것을 즐기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년으로 오면서 조금 성분이 두꺼워집니다. 검은 두꺼운 색이 돼요. 붉은 태양이 거미를 갉아먹는다. 자,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제 거미가 있고 이게 요런 것들은 다 눈을 나타냅니다. 눈. 근데 요것이 재밌어요. 종달새를 쫓는 빨간 원판.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아주 바보처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맷돌처럼 이거 꺾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다시 맷돌처럼.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요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형태는 몬드리안처럼 생겼는데 색깔을 다르게 입혔어요. 응? 그리고 이 손가락은 무엇처럼 되어 있습니까? 개구리 손가락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요건 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의 세계를 자기의 그림의 스타일과 세계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창조해내요. 자, 다음 그림으로 가보세요. 다음 그림에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몬드리안의 일종의 구성을 연상케 해요. 그러나 그 몬드리안의 그림의 속에 들어가 있는 색깔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아주 자기가 창조해낸 주홍색, 주황색 또는 파란색, 녹색을 칠하고 그리고 선분의 두께가 무엇이냐면 이상한 부호같이 또는 이상한 개처럼 그린 이런 것들을 서로 어울리게 만들면서 이상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상한 부호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사다리인데 사다리도 엄청나게 두껍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거부 반응을 못 느끼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여자 3. 여러분들 끌레를 할 때 세네치오라고 하는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눈을 하나 그린 여인을 하나를 그렸단 말이에요. 꽃을 그릴 때 이것도 참 재밌죠. 야, 한 여인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소녀를. 그리고 이 소녀는 고개가 거꾸로 됐어요. 마치 거꾸로 되면서 이 선분이라든지 이런 요게 뭐죠? 빨간 요 선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이 소녀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녀도 무엇인가 기분에 들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미로의 그림에 왔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 뭐라고 할까? 미친다고 하기보다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입이.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그럼 왜 나는 입이 안 벌어지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얀 벽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을 긋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줄을 딱. 근데 한 줄이 되게 날카롭게 되거나 이 가장자리 같은 데가 좀 이렇게 반듯하게 되면서 좀 이상. 지금 정이 안 가요. 근데 이거는 딱 걷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사선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점들입니다. 점들이 다 원형이 아니에요. 칸딘스키처럼. 무엇이냐면 여기 내과에 가면은 발견할 수 있는 자갈 있잖아요. 크기가 다른 자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면 배치를 크게 다르게 점처럼 하면서 약간 일리 내려왔다가 커지면서 다시 또 평평하게 쫙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냐면 싹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생기는데
그것이 마치 이 고막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얇은 막을 이 흐름이 흔들면서 뒤로 물리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돌의 배치의 움직임이 미풍을 만들어내고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음악의 파동이, 소리의 파동이 이 창호지 같은 이 빨간 선을 싹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주홍색으로 쳤을까요? 저는 이것이 첫사랑을 느낄 때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막을 이렇게 싹 와서 탁 하면서 이게 파르르 떨면서 공기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는, 여러분들 자, 이 청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가느다란 선이 쫙 그 아주 그냥 꽃장도 아니에요. 약간 삐뚤빼뚤하고 삐뚤빼뚤하면서도 이렇게 쫙 한데 딱 했는데 그 위에다가 주홍색 점을 딱 하나 찍었어요. 어떤 겁니까? 아주 날개와 꼬리가 길고 가는 어떤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요 점이 없었다면 이 그림은 너무나도 삭막했을 거예요. 이 점이 가령 이렇게 봅시다. 이게 뭐랄까, 뭐 남자라도 좋고 하여간, 근데 이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셀라비,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고? 와, 이 그림은 정말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이게 뭘 것 같아요? 제목부터 봅시다. 태양 앞에서의 잠자리 비행이에요. 태양 앞에서의 잠자리 비행. 우선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거 뭘까요? 태양이에요. 태양은 구해요. 둥굽니다. 완벽하게 구해요. 그런데 이걸 태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과에서 보는 조약돌 있잖아요. 조약돌처럼 삐뚤어진, 그렇지만 물결에 닳고 닳아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저기를 가지고 있는 조약돌처럼. 그러니까 이 태양이 거기다가 강렬한 빨간 빛이 아니라 주홍색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곧 사랑처럼 이게 딱 녹아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다가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이를 무엇인가가 싹 날아가요. 날아가는 게 잠자리라고 그랬어요. 이 잠자리가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지구겠죠. 지구 사이를 만약에 딱 날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만 느끼나? 자,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달빛 속의 새 비행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색 시리즈 이 세 그림, 서너 그림을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물과 새예요. 인물과 새. 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대충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끌레도 그랬고, 그리고 몬드리안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샤갈도 그랬고, 다 이런 그림 뭐예요? 이제 죽음에 가까이 온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감지해내면서 어둡고 아주 굵은 검은색의 선분과 형태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약간 쓸쓸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작품은 아니구나.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다 경주 안심리 암각화를 넣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럼 이게 마치 암각화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뭔가를 알 수 없는 부호들을 갖다가 그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암각화예요. 그래서 내가 미로는 기호를 만드는 일종의 장인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각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귀엽죠? 귀여워요. 무엇을 그렸는지
분명히 알아요. 무슨 장난감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소녀예요. 소녀 같고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마치 잠자리, 여러분들 그런 노래가 있었나? 잠자리 소녀? 잠자리 소녀 같지 않습니까? 잠자리 소녀?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아주 귀엽다. 그리고 소녀의 눈, 여러분들 눈을 어떻게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데 나는 미로의 소녀가 참 좋습니다. 미로의 소녀가. 어떤 여인의 그림보다도 미로의 여인들은 뷰티풀하지는 않은데 프리티합니다. 귀엽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거 보자. 자, 이게 여자, 이 사람은 나중에 조각도 합니다. 조각도 해요. 굉장히 장난스럽게, 장난감 같게, 그리고 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누가 미로를 기념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미로 공원을 설치합니다. 미로 공원을 그때 거기에 만들어서 헌사한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여자와 새인데 아까 봤듯이 물고기 모양의 몸통의 여자, 그것과 새, 이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건 간에 그러한 미로의 그림을 같이 조각을 했다는 것을 어디서 봐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미로는 우리에게 미로를 선사하지 않습니다. 기호와 모든 대상을 기호로 만든다는 점에서 미로처럼 해독해야 될 그런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그의 미로는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미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로의 미로 속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